님 고맙습니다. 자, 다음 한번 갈게요. 노영희 변호사. 뭐 한일래 갖고 온 건 아니고요. 노영희 변호사도 새누리에서 방송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개인 방송에서 이제 나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웬만하면 그 정치인이든 일반 유튜버든 저런 식으로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야 새날은 정청래 팀이잖아. 그렇게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다른 방송 색깔들을 말을 쉽게 함부로 쉽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거요. 뉴스공장이나 매블쇼나 새날이나 다 정청래 편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백히 잘못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 방송에 김민석이 안 나간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방송들이 이런 게 있어요. 뭐 네거티브 때문에 뭔가 어떤 비판적인 지점이 있어도 딱히 특별히 누구를 지지한다가 아니라 새날만 해도요. 지금 팀 김민석 쪽에서 단 한 분도 출연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분을 또 미리 예단해갖고 새날은 정청래 편일 테니까라고 안 나온 건가요? 전 그렇게 점점점 그 심증이 굳어지고 있긴 한데 그러면 방송을 안 보면 저런 식으로 미리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건요. 조금 덜 네거티브가 있어서 민주당이 좀 덜 분열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방송을 뭐 이렇게 최대한 열심히 찾아보려고 애쓰는 편인데 요즘은 이제 거의 보는 방송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지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 어떤 격려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는 김민석을 지지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게 왜 비난하겠습니까? 근데 김민석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이 이번에 어떤 정책을 내놨고 어떤 총리 때는 어떤 일을 했으며 이런 인품을 갖고 있다. 이것만 해도 컨텐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근데 김민석을 지지한다면서 다른 후보들을 막 인격적 모독까지 동원하는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건가 그게 그러니까 보고 싶을까 싶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날 출신들은요. 가급적이면 마음에 안 들어도 언급 안 하려고 합니다. 일종의 이제 눈 감아 죽이기에 가까워서 조금 비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악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선의로 해석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새날은 함부로 니들은 다 정청래 편이잖아 이렇게 싸잡아 이야기하는 건 물론 라이브여서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거는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바라는 건 네거티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새날은 네거티브만 패겠다 보니까 네거티브가 심한 쪽에 대한 비판이 많아진 것뿐이에요. 어느 쪽도 편들고 있지 않습니다. 심정적인 거리는 자로 젠듯하게 중립이다. 진짜로. 그러니까 한쪽 편을 이미 작심하고 들겠다고 덤비는 사람은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적 욕심과 야심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평론가인 양 하면서 그 평론가 입장에서 사실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진영을 지켰던 우리 같은 방송들은요. 진영이 무너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자신들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진영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지금 현대 전당대회의 가장 큰 문제는 네거티브예요. 난 이런 전당대회를 본 적이 없어요. 넘어갈게요. 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성윤 의원의 주석 야청 호남의 민심입니다. 요거 갖고 이제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하게 한마디씩 해봐. 주석 야청이 무슨 뜻이에요? 낮에는 김민석, 밤에는 정청래. 호남의 민심입니다. 요거를 이제 호남이 겪었던 요순 사건 이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때 그랬거든요. 그 태백산맥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과하게 엮는다 그럴까? 그냥 무슨 말이냐면 저건 달리 말하면요. 낮에는 조직선거, 밤에는 정청래 이렇게 해석이 그냥 되는데 호남 출신인 이성윤 의원이 호남을 지금 비하했다 이렇게 지금 몰고 가는 거. 근데 이 몰고 가는 분위기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너무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는 모양새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부산에서 호남 방문하는 것도 부산 깨시민이 호남으로 갑니다. 이랬더니 뭐 호남은 깨시민이 아니고 부산만 깨시민이냐 이런 식의 이게 지금 똑같거든요. 주성 야청에 무슨 여순반란까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 이거는 정치인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도 낮에는 문재인 만나고 저녁에 이재명 만난다. 이거랑 지금 똑같은 이야기 그냥 패러디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 응원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편을 나눠서 지금 싸우고 있는 입장에서 저렇게 쓸 수 있는 말인데 이걸 과도하게 호남을 무슨 비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듣는 호남인으로서 기분이 나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거티브가 심하다는 건 뭔가 몰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현상을 비교하는 게 맞죠.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으면은 네거티브 안 하고 포지티브로 가죠. 그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날씨 한번 볼까요? 오늘 서울이 40도가 넘었다 그랬죠. 와, 자, 80도. 80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온도는 40도가 아니라고. 실제로 아스팔트 위에 지나면요, 그거 재보면 50도 이렇게 나와버려요. 제가 이제 강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외배변을 낮에 나가야 돼서 안고 나갔다가 항상 재보는 거 어떻게 되면 신발 벗고 아스팔트를 맨발로 한번 대봐요. 그러면 도저히 강아지를 내려놓을 수 없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괴로우실 거예요. 강아지 데리고 있으신 네. 분들은. 자, 비극적 소식은 이거죠. 태풍이 왔어요. 근데 태풍이 한반도를 덮고 있는 그 뜨거운 공기를 밀어내지를 못하고 피해간다는 이야기예요. 태풍이 졌네 졌어. 아니 태풍이 지면 어떻게 좀 몰아내야지. 이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40도까지는 이거는 정말. 비가 좀 오고 해야 되는데 이게 태풍까지도 비켜가니까. 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북한의 온도입니다. 그 조선중앙TV가 보여준 건데 여기 보면 진짜 부러운 적이 하나 있어요. 백두산. 아 시원하네. 17도. 백두산에서 뭐 경상도 사투리 쓴대요. 아니 백두산은 왜 이렇게 그러면은 한 여름에도 17도면은 괜찮네요. 겨울에는 더 춥나? 백두산 그 정상쯤 올라가면 더 시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뭔가 북한 찬양하는 느낌인데. 위험해. 빨갱이. 아 막 평양은 40도 넘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북한도 힘들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보다 에어컨 보급률이 더 높겠습니까? 에어컨은 힘들죠. 없다고 봐야죠. 지금쯤은 북한의 문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평양 시민들은요, 옥류관 가서 한번 평양 냉면 먹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일종의 연례 행사 같은 거예요. 옥류관 가가지고 평양냉면 주시라요 이렇게 하면은 가고 그 맛없다는 평양냉면을 거기에 식초 막 다 먹더만 막. 직접 평양냉면을 이게 젓가락으로 짚고 거기다가 식초를 뿌려서 그 우리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수는 평양냉면은 행주빤물 같은 느낌. 근데 문화가 다른 거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평양 시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퇴근할 때 서서 생맥주 한 잔하고 가는 그 문화가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부자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생맥주 뭐 일반하다. 그러니까 평양 시민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특권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나도 죽기 전에 평양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뭐 특별히 내가 가면 남북통일을 해서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아니라 진짜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요. 죽기 전에 평양. 새날푸나 월북선언. 몰아가지 마. 다음에 여기에 YTN이 어저께 기자가 실험한 장면이에요. 불 없이 버터가 사르르. 여기 뭐냐면은 광화문광장에다가 저 은박지를 올려놓고 네. 한 5분 지나서 버터를 올렸더니 저렇게 사르르 다 녹아버리더라. 이 정도였고요. 요즘은 남자분들도 양산 많이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필수입니다. 저기 갖고 가지고. 다닙니다. 네,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제 그 또 다른 실험도 했는데 하얀 옷과 검은 옷의 온도 차이 11도 차이 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검은색은 빛을 흡수하고 네. 흰색은 빛을 반사한다고. 57도 대 46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까만 옷 입고 다니시면 안 된다는 거지. 저 하얀 옷, 하얀 옷으로 입으세요. 하얀 옷의 단점은 때를 너무 많이 타. 난 양산도 까만 거 갖고 다니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그다음 또 있습니다.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외국인도 깜짝 그래갖고 저는 스리랑카에서 왔는데요. 한국이 너무 더워요. 한국의 이런 극단적인 추울 때는 엄청 춥고 더울 때는 엄청 더운 이런 극단적인 날씨 덕분에
해충이 없다고 하잖아요. 아, 요즘 모기가 없다고. 네. 모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네. 호주나 미국 가면은 바퀴벌레가 사람만 한 바퀴벌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의 공통점이 이게 기온이 일정한 곳에서 계속 진화를 하다 보면 커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애들이 그 동물들이 이렇게 벌레들이 살기 힘들어가지고 진화하기 전에 주기적으로 죽기 사라져버리고. 때문에 근데 스리랑카에서 커지지 우리나라 못하고. 보고 너무 덥다고 하니까 좀 그렇네. 최근에 베트남 다녀오신 분들이 베트남이 훨씬 시원하다고. 우리가 더 더워졌어요, 이제. 더 더워졌어요. 여러분 그 덥다 그러면 보통 중동이나 아프리카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안 가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야. 밤에는 쾌청해요. 와 밤에 습도. 맞아, 습도가 밤에 없어서. 새벽에 어. 편의점 가려고 딱 나가잖아요. 욕부터 나온 날씨. 습도가 높으니까. 우리나라는. 이 다음 한번 토론 좀 해봅시다. 오늘 시간 많으니까요. 네. 회사에 핫팬츠 나시 입고 출근. 저거는 이제 AI 이미지인데 밑에는 자 날씨가 더우면 뭐 반바지 입고 남자들만 해도 민소매 티 입고 출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대로만 가린다면 뭐 아, 정확하게만 가려주면 안 가리는 사람들이 좀 불편해서 그렇지 정확하게 딱 이렇게 적정한 넓이로 가려만 준다면 뭐 어떻게 입든도 아니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 저렇게 핫팬츠에 나시 이거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요? 네. 아 왜죠? 아, 왜 그러시죠? 그냥요. 예. 네. 아 왜냐면 이거는 사실 회사니까. 아,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런 논란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네이버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스타타워에 네이버가 입주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스타타워에 그 막 외국계 기업들이 막 들어와 있을 때였는데 네이버에 딱 이제 런칭을 하고 나서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엔지니어 편하게 옷 입고 다니잖아요. 어차피 네. 사람들 이렇게 대외 작업을 안 하니까 그래서 반바지에 슬리퍼가 많았어요. 그랬더니 건물에서 막 민원이 막 들어왔다는 거예요. 복장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좀 고민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개발자들은 일 편하게 하려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네. 그걸 용인해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외국계 기업도 조금씩 그렇게 바뀌긴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어느 선까지는 있습니다. 이게 핫팬츠까지 가거나 끝나시는 나중에 우리 회사도 이제 거기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한 번은 찢어진 청바지 이렇게 입고 왔더니 네. 상무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너 그건 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그 다음부터는 안 입고 그렇군요. 나가요. 근데 왜 우리가 웃었냐면요. 이재명 대통령 8.15 국민임명식에 등장했던 어떤 여성분이 있었어요. 네. 대통령하고 하이파이브를 하이파이브 하는데 그 복장이 너무 파격적이에요. 왜요? 저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 축제 페스트 파티잖아. 파티로 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무려 1,348만 원짜리 인간용 냉장고. 저거 하나 있으면 좋긴 하겠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나는 저거를 생각하는 일본 사람 개발자도 신기하고 사는 사람도 신기해. 근데 이 돈으로 에어컨 그냥 펑펑 틀어주면 안 돼요? 아 근데 저게 이제 그 제철소 얼마나 더울 거예요. 그렇죠. 용광로 때문에 건설 현장, 골프장, 농촌 이런데 벌써 이게 굉장히 많이 팔렸답니다. 200대가 팔렸다 그러는데 이게 꼭 올라오면요 사람들이 댓글을 그렇게 달아요. 안에서 문 못 여는 거 아니지. 문 자세히 보시면 일반 건물에 들어가는 문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갇히는 건 아니고 냉장고가 이제 안에서 안 열리니까 이제 걱정이 네. 되겠지. 밖에서 잠궈버리고. 저 안에 들어가면 1분 안에 5도씩 5도까지 내려간다 그래요. 하나 있으면 좋겠어. 공짜로는 주면 사용할 만한 생각이 좀 들고. 네. 근데 1,300만 원을 주고 살 만한 물건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사실은 진짜 갖고 싶은 건 저게 아니고 그 업소에 가면은 음료용 냉장고 그걸 하나 갖고 싶기는 해. 나그막 물이나 막 음료 같은 거 집어넣고 보이니까 좋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쓰는 냉장고는 아니 안 보이잖아. 네. 네. 큰 거 하나 주문해야겠다. 자 그리고 좀 뭉클한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대리기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 여기에 지금 산업안전법상 폭염 조치라는 게 있어요. 폭염이 일어나면은 더 이상 일을 시키지 않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대리 기사 분들은 지금 이렇게까지 더우면 있잖아요. 뛰어다니잖아요. 시간 맞추려고. 예.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대책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사실 뭐 사업을 망해서 이제 뭐 빚 갚아야 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대리 기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가장들이기도 그렇죠. 하고 맞아요. 네. 투잡 쓰리잡 하면서 밤에 대리 뛰시고 한 두세 시간 자고 출근하시고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술 먹고 대리기사분들 막 귀찮게 폭언하고 그렇게 그러지 하지 말았으면 말고. 좋겠습니다. 네, 진짜. 그리고 법적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산업안전법 안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법의 사각지대라고 네, 봐야겠죠. 사각지대 전에 근데 보니까 오늘도 특성상 네, 전자회사 뭐 이렇게 AS 서비스 이렇게 네, 하시는 네. 분들 그 항목 표시 중에 땀 냄새 나면 안 된다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진짜 나 그러니까. 그런 그 불만 사는 사람들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현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땀 냄새가 그렇죠. 나는 게 그렇죠. 당연한 건데 네. 그거를 가지고 뭐 그럼 AS 센터 항의를 가지고 하면은. 가든가. 그렇지. 에어컨 뜯어서 가든가. 이렇게 사회에서 있잖아요. 대리기사분들이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냥 대리기사일지 모르지만 대리기사가 없으면 수도 없이 많은 전과자가 생겨요. 네. 꼭 필요한 직업이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그 무슨 통신사 기사나 에어컨 기사님들 오셔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엄청 조심하시거든요. 맞아. 네,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 작업 끝나고 이렇게 내가 청소해도 되는데 맞습니다. 자기가 지난 길을 다 걸레질까지 하고 가요. 하지 말, 내가 하겠다고 해도 그게 이게 나중에 민원이 민원, 네, 들어가요. 민원 때문에. 보고 있으면 내가 또 미안해지더라고. 자, 그리고 또 다른 직업 하나 있습니다. 이게 SNS에서 화제가 됐던 건데 이제 버스가 운행을 멈추고 이걸 청소하시는 어머니에 대한 장면이에요. 네. 근데 대충 청소하는 게 아니라 의자 밑에마다 다 깨끗이 닦더라 이 이야기예요. 아 근데 의자 밑에 저렇게 버리나? 우리는 네,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죠. 네. 이해가 안 돼. 아니 사람이 신발을 신고 타면 그 의자 밑에 흙도 묻어 있고 네. 이걸 하나씩 다 닦더라 이 이야기예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긴 한데 이게 네 그렇습니다. 저런 거 이제 외국인 비하일 뭐 이렇게 점점 자동화 되겠죠. 그러니까 기계로 대체되는. 네, 교육이 필요하죠. 타는 사람들. 맞습니다. 자 네. 그리고 소위 말하면 레거시 미디어의 민낯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리, 배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굉장히 화가 나셔서 연락을 한 분이 계세요. 정청래가 이제 배신이나 의리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취지인데 배신도 해본 사람이 배신의 정서를 안다. 정청래가 배신의 정서를 알아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그분 친명이에요, 반명이에요? 알려지기로는 반명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본인은 실명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인데 정청래 후보와 굉장히 친했던 분이고 근데 이제 그분 얘기는 내가 잘 나갈 때는 정청래한테 내가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정청래가 당대표 된 다음에 내 전화를 한 번도 안 받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내가 전화 좀 받으라고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배신감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분이 바로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정봉주 의원은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어떤 스타일이냐고 평가했을 때 달삼 스벳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치. 네, 저거 보면서 야 정말 저게 한국일보 유튜브예요. 기성 언론이 하는 지책은 정말 저질이다. 근데 사실 지금 소위 기성 언론들의 유튜브가 다 저래요. 걔들 기자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쉽게 표현하면 친석기 유튜버도 아니잖아요. 이지를 하고 있는 거야. 설명해 드릴까요?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간단히 말하면 일반 그런 유튜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억가들이 많으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반명으로 해서 퇴출됐잖아요. 마지막 전당대회 날. 네. 그러면 친하다고 해서 정청래 전 당대표가 정봉주 의원이랑 연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청래는 그냥 반명인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재명 바라기였던 정청래는 정봉주와의 관계까지 단절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정청래랑 정봉주랑 계속 연락을 했더라. 그러면서 실제로는 반명이었다. 이 얘기 써먹을 거잖아. 반대로 말하면 계속 연락을 했다면 정청래는 반명 정봉주랑 계속해서 소통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반명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도 안 하는 방송을 기자들끼리 앉아갖고 이바구를 떨고 있어. 이게 맞습니까? 기성 언론이? 쟤네들도 솔직히 말하면 특정 후보에 줄 서 있는 거잖아. 그렇죠. 아이고. 요즘 이게 썸네일 같은 거나 이제 방송 내용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하고 기존 유튜브 방송하고 구분이 안 돼요. 어쩔 때 보면 유튜브 채널들이 훨씬 더 공중파 같은 느낌을 줄 때도 있습니다. 있잖아. 민주진영의 KBS 네. 채널.
이럴 때마다 한번 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쪽 진영의 다른 방송들 갖고 이야기 안 해요. 뭐 우리는 우리 컨텐츠로 말하면 되는데 기성 언론들 가끔씩 보고 있으면 쇼츠 뜨는 거 보면 역겨워서 못 보겠어. 쟤는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 지금. 예. 그게 최민희 의원 텀블러 이야기도 이 방송에서 나온 거예요. 그 저 스타벅스 그거 뭐 텀블러에 따라 마시더라. 최민희 의원이 그런 게 아니고요. SBS 작가가 이왕 사온 커피니까 텀블러에 따라서라도 드시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사회자 분 보면은 와 저게 기자 출신인가 싶을 정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이 방송 만들어진 거랑 되게 맥락이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방송사 같은 데 가면 머리에 든 거 없는 배땡땡 같은 앵커가 검은 세단 몰고 다닙니다. 언론인합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 방송을 만들 때 일반인들도 방송할 수 있어. 그렇게 만든 게 새날 방송입니다. 가급적이면 일반인들 위주로 방송하려고 해요. 기자들 특권의식이 있잖아. 한국일보 정도 되면 겁나게 특권의식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세상이 엘리트나 되는 것처럼. 그런데 막상 유튜브를 해보니까 조회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극적인 이슈로만 가는 거야. 내용도 몰라. 논평을 하려고 그러면 민주당 역사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당시에 정봉주 의원이 왜 뭐 최고위원이 되지 못했고 이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아유 수준들 올립시다 웬만하면은. 한국일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 자 광고 하나만 하고요. 이제 민주당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자, 새날마켓에서 만나실 수 있는 산삼 순백입니다. 홍삼 가격으로 만나는 산삼의 힘,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산양산삼 추출액 100% 산삼 순백, 지리산 700고지 깊은 산속에서 직접 씨를 뿌려 키운 시종 산양산삼을 추출액을 담았습니다. 한 박스 30병에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 여기에 특허 공법으로 완성한 압도적인 농도와 빠른 흡수까지 이미 25,000건 이상의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그리고 꾸준한 재구매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쉽게 지치고 기력이 떨어질 때 더욱 활력 있는 하루를 위해 산삼 순백으로 건강을 챙겨보세요. 1+1에 10병 추가 증정 이벤트까지 계속됩니다. 가성비 좋은 산삼 건강 선물, 가족 건강은 물론 귀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좋은 선택입니다. 품격 있는 건강 선물 산삼 순백 지금 새날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예. 지금 필요한 식품 산삼 순백이에요. 여름 날씨가 더울 때. 더우면요. 보통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체력이 안 좋고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저거 좀 드셔야만 기력을 회복하는 건데 날씨도 더운데 입맛도 없고 그냥 물 말아서 겨우겨우 반 공기 드시고 반찬도 안 드시면은 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맞아요. 점점 더 떨어지죠. 예. 자, 새날마켓 가셔서 구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혜선님 감사하고요. 제이님, 새날 구독자가 113만으로 줄었네요. 제가 115만 축하 슈퍼챗을 보낸 것이 2번인데 민주당과 정부가 흔들릴수록 피해는 새날이 보는 느낌입니다. 새날은 항상 공정하고 최대한 민주 진영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주는데 그래도 서운한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언젠가 다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새날과 함께합니다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숫자로 보면 2만 줄은 것 같죠? 11,000명쯤 줄었습니다. 115만대 초반에서 113만대 후반이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선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50명 정도만 다시 구독하면 114만이에요. 하지마. 근데 전당대 끝날 때까지 하지 마세요. 다만세님, 저는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대통령과 같은 코스피 2000 ETF, 200 ETF를 들어가서 얼마 전 꼬라 박았을 때도 80%가 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어 걱정입니다. 참고로 4월 21일 총리 주재 산하 레버리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로 통과되었습니다. 알정직하셨고요. 그 이야기 딱 잠깐 다뤄볼게요. 선플라워님,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는 거지 기자가 기자다워야 기자겠죠.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믿고 보는 새날 겸공 매불쇼 화이팅. 갑자기 무슨 연대가 되어버렸어요. 겸공 매불쇼하고 우린 비교하지 마세요. 우린 전빵이잖아요. 거기는 재벌이고 우리는 중소기업도 안 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할 때만 갖다 쓴단 말이에요. 여기까지.